이제 각 리그마다 승격 팀들.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입스위치가 좀 백투백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죠,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좀 핫한 팀인데 어느 정도 역량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EPL 이 판때기 자체가 이 중위권 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위권 팀들 말고 중위권 팀들이 몸집을 워낙 많이 불려 나가고 있는 시기라 가지고 뭐 솔직히 뭐 승격 팀들, 그 다음에 뭐 지난 시즌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돈도 좀 많이 쓰고 그죠. 승격 팀들 중에서는 뭐 이적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나는 일단은 뭐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리버풀, 야 요번에 감독 바뀐 거 말고는 이적 시장 조용했죠 그죠. 어쨌든 뭐 지난 시즌이랑 똑같은 라인업으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어쨌든 리버풀이 유로파를 좀 병행을 했었는데 요번엔 또 챔스를 또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얼마나 잘해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뭐 클럽 체제에서는 뭐 이것저것 병행하면서 잘했다고는 하지만 슬롯 감독 체제에서는 뭐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오늘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전력 문제가 전혀 없기도 하고 그죠. 어렵지 않게 잡아갈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리버풀이랑 상대하면서 입스위치의 역량도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리버풀이 프리시즌 요번에 또 잘 소화하기도 했고 하지만 새 감독 체제에서 얼마나 해줄지, 뭐 경기력이라든지 뭐 득점에 있어서 아니면은 선수들을 어떻게 굴릴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메인 경기로 간다기보다는 배당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배당 띄우기용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아시겠죠? 자, 입스 경기 보신 건지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예, 입스위치 경기 한 번도 안 봤다고. 내가 이브리그 팀 경기까지 볼 정도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 이거야. 아시겠죠? 자, 아스날하고 올버햄튼하고. 아스날도 뭐 요번에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어차피 워낙 지금 뎁스가 좋다 보니까 그죠. 갈라피오리 정도 영입하면서 수비 쪽 보강을 또 해놓은 상태고, 뭐 전체적으로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체제로 그대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간 멤버는 뭐 스미스로우, 뭐 어제 그 풀럼 그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임대 갔었던 애들 다시 뭐 재임대 가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애들, 그거 말고는 뭐 아무튼 뭐 주전들 1옵션 2옵션들 안에서는 움직임이 없었고, 어쨌든 뭐 오늘 경기도 전력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홈에서 뭐 좋은 경기력 보여줄 거고, 지금 막 보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뭐 이번에 우승을 누가 할 건지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시티나 아스날 뭐 이렇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스날 조금 조금 뭐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버햄튼 오리 감독 체제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적 시장 보면은 어쨌든 뭐 최전방에 그 라르센 데리고 온 것도 있겠고, 근데 모르겠다. 네투 빠진 게 나는 좀 그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킬먼도 빠지고, 그래서 네투도 빠지고 킬먼도 빠지고 좀 뭐 지난 시즌보다 전력 상황이 뭐 더 좋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조금 뭐 다행인 거는 임대 갔었던 애들 또 복귀한 상황에서 뭐 그나마 돌렸을 자원을 그래도 만들어 놨다는 거, 뭐 얼마나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오늘 경기 일단은 뭐 세메도 결장이고 그죠. 그래서 측면에 뭐 도어티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울버햄튼이 이제 다른 팀들은 몸집을 확 불려 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울버햄튼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올 시즌은 좀 경쟁력이 뭐 작년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다 약간 요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날한테 오늘 첫 경기부터 좀 많이 휘둘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 아스날을 상대로 울버햄튼이 3시즌 동안 다 졌어요. 예, 최근 6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뭐 아스날도 뭐 전력 이탈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뭐 아스날이 충분히 뭐 다득점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에다가 마인 정도까지 보는데 일단 요 경기를 저는 메인으로 잡진 않았어요. 메인으로 잡진 않았고 아무튼 뭐 그래도 아스날 마인까지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다 아시겠죠? 자, 에버튼하고 브라이튼하고 에버튼 일단은 뭐 션다이치 체제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보강을 좀 하긴 했어요. 그 공격도 그렇고 뭐 중원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좀 보강을 했는데 일단 되게 아쉬운 점은 뭐 오나나죠, 그죠? 수미 쪽에 그래도 이 수미 쪽에 오나나를 데려온 게 진짜 존나 큰 핵심이었는데 얘를 또 빌라로 또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드프리 아탈란타 갔죠. 잘 갔다. 잘 꺼져라 좀. 꺼져라 이 양반아. 그 고드프리 봤죠? 그 며칠 전에 뭐고 슈퍼컵 할 때도 봤죠. 진짜 상태 개삐꾸다. 걔는 진짜 진짜 2옵션, 3옵션으로도 기용을 못한 게 진짜 좀 이해가 갈 정도로 아무튼 고드프리 아탈란타 갔고 지금 근데 영입 자체는 난 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비 쪽에 왜냐면은 뭐 브랜스웨이트도 이번에 남기로 했고 그죠? 뭐 타코스키도 있는 상황에서 수비 쪽도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그 이번에 은디아에 데리고 왔거든요. 얘가 누구냐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그 지난 시즌 마르세유 갔다가 마르세유에서는 진짜 폼이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챔피언십에서 뛸 때 셰필드 승격시킬 때 그 내가 이제 지난 시즌 셰필드 막 분석할 때 맥버니 되게 잘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맥버니하고 같이 이제 최전방에서 뛰었던 친구인데 어쨌든 팀 내에서 득점을 제일 많이 했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골맛을 좀 잘 보는 친구긴 해요. 그래서 마르세유 이적 갔다가 한 시즌 만에 이제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왔는데 저는 뭐 기대됩니다. 어쨌든 에버튼이 지금 최전방에 뭐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원에 이제 린드스트롬 뭐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좀 기량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해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그나마 여기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임대 왔어요 임대 그리고 전력 상황은 에버튼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오나나 이탈한 거 말고는 또 크게 뭐 전력에서 방출된 자원도 없고 그래서 지난 시즌 이제 에버튼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승점 삭감 문제도 있었고 막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어쨌든 좀 전전긍긍했잖아. 시즌 막판까지 막 뭐 강등이 되니 안 되니 전전긍긍했었는데 또 막판에 홈에서 5연승 때리면서 시즌 막바지에 홈에서 5연승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아무래도 뭐 이어갈 수도 있고 그죠? 못 이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전력이 좀 그렇다. 오늘 전력 일단은 뭐 측면에 패터슨 뭐 어차피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 체제에서 뭐 아예 옵션이 안 들어가니까 뭐 패터슨 콜먼 이렇게 계열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브랜스웨이트도 지금 뭐 이제 뭐 빠진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전력이 좀 오늘로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에버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로 따지면은 에버튼 좀 애매한데 이 정도. 그리고 브라이튼 감독이 바뀌었죠. 데제르비 감독이 어쨌든 마르세유로 가면서 나도 이 양반은 지켜봐야 돼요. 나도 이 양반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장크트 파울리에서 뭐 팀을 이제 승격시킨 감독이 왔는데 좀 지켜보는 게 일단 감독 같은 경우에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무리 뭐 승격시키고 왔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지켜보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브라이튼 전력 이게 전력에 있어서는
아, 브라이튼도 지금 전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솔직히 데제르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고 지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해가지고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막 이 선수들 부상도 많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부상 자원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 데제르비 체제가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선수들 활동량도 그렇고 이게 또 너무 빡세게 굴리긴 해요. 예. 그죠, 그죠. 이 그로스 나간 것도 진짜 좀 아쉽죠. 그로스가 그래도 뭐 팀에 이 기여했던 게 오랜 시간 동안 기여했던 게 큰데 어쨌든 뭐 도르트문트 갔고. 근데 또 요번에 또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영입도 뭐 괜찮긴 하다. 민테라든지 뭐 피퍼르라든지 어쨌든 이 중원이랑 날개 쪽에 힘을 더 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 부상만 딱히 없다면 나는 그래도 뭐 브라이튼 이번 시즌도 좀 꽤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새 감독이 뭐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또 내가 이 새 감독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장크트 파울리 지난 시즌 데이터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열어보니까 이 감독도 마찬가지로 활동량도 되게 많고 선수들의 활동 반경 자체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데제르비가 이 구장, 이 경기장 전체를 쓸 정도로 진짜 선수들의 활동량을 되게 많이 넓히는 감독이라고. 근데 이 감독도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경기 뭐 생각보다 뭐 브라이튼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력 상황에서는 에버튼이 분위기도 안 좋았고 전력도 더 안 좋았는데 지난 시즌도 두 경기 다 막아냈거든요.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도 생각보다 뭐 브라이튼이 뭐 쉽게 잡던지 아니면은 뭐 못 잡던지 아예 그냥 못 잡던지 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본다. 근데 뭐 이렇게 조금의 애매한 상황에서 이거를 브라이튼을 잡아가는 거는 난 좀 부담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션다이치 감독이 또 브라이튼을 상대했을 때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이렇다 하게 에버튼을 모르겠다. 가져갈 만한 경기는 난 아닌 것 같아. 자, 뉴캐슬하고 사우샘튼하고 일단은 뉴캐슬. 야, 이게 뉴캐슬이 요번에 이제 홀도 완전 영입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켈리라든지 수비 쪽에 켈리라든지 오술라 어쨌든 백업으로 쓸 애들도 보강을 해놨고 근데 이게 뉴캐슬의 올 시즌은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장점으로 보자면 작년에는 이제 어쨌든 뭐 챔스까지 병행을 하면서 또 선수들의 부상도 많이 있었고 한데 올 시즌에는 일단은 뭐 대항전 일정이 없죠.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몸집이 많이 불려져 있는 팀 같은 경우에 상위권 팀들을 또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리그에서 아무튼 몰두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야 또 안 좋은 게 단점으로 따지자면 원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셰어라든지 아니면 뭐 라세레스, 보트만 그 다음에 덴번도 이제 뭐 센터백으로 갖다 놓을 수 있고 이 수비 쪽 라인들의 뎁스가 되게 좋았던 편인데 지금 보트만하고 라세레스가 장기 부상 때문에 뭐 못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수비 뎁스가 좀 생각보다 약해. 수비가 지금 좋은 게 아니야.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측면에 뭐 리브라멘토라든지 요번에 아까 말했던 루이솔 같은 경우에도 완전 영입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셰어나 덴번 요 정도 이제 센터백 놓을 수 있고 수비 라인이 원래는 뎁스가 되게 좋은 편인데 지금 너무 아쉽다. 되게 아쉽다. 아감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걔네들만 좀 빠르게 복귀해 준다면 근데 좀 장기 부상이에요. 오랫동안 못 나옵니다. 향후 앞으로도 한 4개월 정도 출전이 못할 것 같은데 걔네들만 좀 복귀가 되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어쨌든 부상만 안 당한다면 그래도 무난하게 시즌 좀 치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야 또 오랜만에 보네요 소튼
소튼도 요번에 뭐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뭐 제가 아까 입스위치 할 때도 말했듯이 승격 팀들은 뭐 한두 경기 정도, 두세 경기 정도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는 뭐 입스위치나 뭐 사셈, 레스터까지 이 중위권 EPL 중위권 팀들이 워낙 몸집을 많이 불려 놔가지고 얘도 막상 쉽진 않을 거예요. 올라왔긴 하지만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쨌든 뭐 뉴캐슬 이 전방 자원들, 중원 자원들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뭐 뉴캐슬 승에다가 뭐 마인 정도 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모르겠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뉴캐슬이 지금 오늘 당장에는 뭐 수비 쪽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휘둘릴 가능성도 난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게 3.5 기준인데 그냥 오버 역배 한번 그냥 고배당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예, 고배당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그래서 저는 3대1 스코어 예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뉴캐슬 승을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배당이 워낙 또 짜다 보니까 그죠?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승이나 마헨이나 아니면 오버 역배로 선택적으로 잡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중위권이 우리 맨유도 포함인가요? 알지. 야, 작년에 FA컵 우승팀인데 중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맞다, 이거. 자, 그리고, 노팅엄하고 보머스. 상위권인가요? 그것은 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맨유 대 뭐 잠시만 이 최상위권 팀들 빼고 뭐 시티, 아스날, 리버풀 빼고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이. 뉴캐슬 오버. 어. 괜찮다. 괜찮다고? 괜찮냐고. 괜찮냐고? 어. 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소튼이 한 골을 넣어줘야 이제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라서. 아니 네가 내 채팅에 답장 안 하길래 전화했다. 알았다. 아 채팅에 답장을 안 한다고 전화를 하네요. 예, 야, 이거 좀 너무한가 아이가. 자, 노팅엄하고 본머스하고 일단 노팅엄 누누 감독 체제 유지해서 갑니다.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뭐 밀렌코비치도 데리고 오면서 어쨌든 수비 라인도 보강을 했고 앤더슨 데리고 오면서 또 중원 보강도 했고 뭐 나름의 이제 뭐 영입은 잘 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망갈레하고 니아케테 이렇게 또 리용으로 보냈고 그래서 노팅엄이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쿠퍼 감독 체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누누 감독 체제에서 뭐 지난 시즌 솔직히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예. 누누 감독이 와가지고 막 크게 막 혁신적으로 팀을 바꿔놓고 이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2시즌, 23시즌 솔직히 뭐 투자했던 거 대비 너무 성적이 좀 별로였던 노팅엄이라서 또 누누 감독이 겨울에 또 오긴 했지만 팀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바뀐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턱걸이로 강등은 면했지만 요번에도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좋아 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원 자원들에 대한 역량 이게 좀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노팅엄이나 풀럼 이렇게 중원 자원들이 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팀들이 붙으면 생각보다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중원 자원들이 얼마나 해주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방 같은 경우에도 뭐 엘랑가라든지 아니면 우드 뭐 아원이 기본적으로 골 맛을 또 보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애들이 또 얼마나 해줄지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누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하는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감독이라서 얼마나 한타 싸움이 좀 잘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하다. 자 그리고 본머스 본머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솔랑케가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솔랑케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하죠. 예, 아쉽긴 하죠. 근데 내가 어제 여러분들 파리 얘기한 거 기억나요? 파리 생제르맹 얘기한 거. 나는 어제 파리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은바페에게 집중되어 있던 공격 루트가 좀 더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제 중원부터 공격 라인까지 뎁스가 두터운 팀이라서 뭐 이 카드도 꺼내보고 저 카드도 꺼내볼 거라서 나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리그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어제도 이제 후반전 80분까지 뭐 생각보다 이제 볼 돌리면서 조금 안 풀려나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마무리는 4대1로 끝내면서 그죠? 더 좋게 마무리를 했었고, 근데 본머스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또 뭐 위날 데려왔죠. 그 다음에 뭐 에반 힐슨도 그렇고, 또 영입들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이 솔랑케가 빠진 게 물론 크긴 하죠. 팀에 그만큼 이 영향력을 많이 끼쳤으니까. 근데 또 양쪽 측면으로 뭐 글루이베르트 아니면 뭐 테버니어,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또 시니스테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영입을 했고, 그래서 야 전방으로 따지면 공격 자원들로 따지면은 오히려 솔랑케가 있을 때보다 좀 더 다채로운 공격이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보머스 같은 경우에 이 지난 시즌에 이라울라 감독 체제에서 뭐 제가 야 그래도 이라울라 감독이 좀 보여줄 땐 보여줄 거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즌 초반에 시작했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8경기, 9경기 동안 이긴 적이 없을걸? 근데 나는 일단 믿어본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뭐, 결국에는 연승할 때는 또 연승 계속 달리면서, 보머스가 또 강팀들도 가끔씩 잡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보머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누누 감독처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는 이 감독한테 이라울라 감독이 굉장히 좀 엿을 좀 잘 매길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본머스가 역배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솔랑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 배당이 어느 정도 여기 녹아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난 본머스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밀면 밀었지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드디어 왔네요, 웨스트햄. 자, 혹시나 내가 이제 작년에 빌라를 설명했던 것처럼 요번에 웨스트햄을 좀 설명을 해줄 건데, 혹시나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웨스트햄.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켜가지고 올 시즌에 그래도 좀 가장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웨스트햄이고, 어쨌든 뭐 각종 매체들에서도 웨스트햄 이번에 영입 좋다, 뭐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좀 좋습니다. 자, 일단 좋은 이유 중에 장점 여러 가지를 좀 꼽아볼게요. 물론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못했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로페디 감독이 와가지고 그래도 저는 로페디 감독을 뭐 나름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또 이번에 시즌을 좀 잘 치를 것 같고, 장점 중에 일단 대항전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그때 뭐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하고 맞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우승 자격으로 지난 시즌에 유로파도 출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항전 일정을 계속 병행을 해왔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이제 조금 뭐 체력적인 부담, 그다음 뭐 선수들의 부상 이런 것도 좀 있긴 했었지만 이번 시즌 일단 대항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 이제 뭐 최전방 안토니오가 진짜 솔직히 뭐 매번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빌크루크를 요번에 데려오면서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선 라인 뭐 파케타라든지 보웬,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워드 프라우스 데리고 온 게 진짜 뭐 신의 한 수였죠. 워드 프라우스까지 해가지고 또 요번에는 날개 쪽에 서머빌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수미 쪽에 삼선 라인에 허리 쪽은 어쨌든 뭐
에드손 알바레즈 그리고 요번에 또 귀도도 데리고 왔죠. 귀도 로드리게스 데리고 오면서 어쨌든 삼선 라인도 좀 보강이 됐고 그리고 수비 쪽. 그러니까 이제 1, 2, 3선은 내가 봤을 때 어쨌든 뭐 작년에 비교해서 어쨌든 최전방이 바뀌고 그다음에 삼선 자원도 조금 이제 귀도 로드리게스 데리고 오면서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날개 쪽도 괜찮고 다 이렇게 좀 전방에서 보강이 잘 됐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난 수비 쪽이야. 수비 쪽. 지금 여러분들 뭐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근래 한 3년, 4년 동안 이 수비수들에 대한 이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이제 뭐 최근 2년 전, 뭐 최근 1년 전 보면은 이 수비수들의 몸값이 계속 갱신하고 몸값이 계속 이 뭐 진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수비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수비 쪽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게르드, 주마,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번에 뭐 도디보도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킬먼을 데리고 왔어. 킬먼 데리고 온 게 진짜 큽니다. 왜냐면 로페데기가 울버햄튼에 있을 때 킬먼을 무조건 1선발로 기용을 했거든요. 걔는 빠질 수 없는 멤버야. 킬먼을 데리고 왔는데 킬먼이 이 기본적으로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오른쪽 왼쪽 센터백을 다 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페데기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기용을 좀 많이 했었어. 근데 왼쪽에 이제 풀백이 아예 그냥 올라가서 뛰어도 될 정도로 왼쪽에 수비 커버를 전부 다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왼쪽에 풀백으로 팔미에리가 있잖아요. 근데 팔미에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성향의 풀백이야. 그렇다 보니까 걔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파케타 있겠죠. 그다음 파케타랑 뭐 서머빌이랑 합을 맞출 수 있는 그 구도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서 킬먼이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킬먼을 오른쪽으로 기용을 하더라도 98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좀 많이 올리죠. 그래서 뭐 98 자리를 이 오른쪽 측면을 충분히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지금 센터백 자리는 진짜 더 이상 깔 게 없다. 근데 내가 딱 지난주에 방송 켜가지고 했던 말이 야 풀백 자리 둘 중에 하나만 보강만 제발 이 얘기 딱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원비사카 데리고 왔죠. 원비사카 데리고 오면서 어쨌든 오른쪽 풀백 자리를 또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제 기준 1, 2, 3, 4선 그냥 지금 현재 뎁스로는 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지난 시즌은 대항전을 병행했지만 올 시즌에는 대항전을 병행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리그에서 뭐 상위권 팀들 제대로 저격할 만한 그 정도의 전력을 좀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상위권 팀들이 뭐 챔스 유로파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으로도 좀 많이 딸릴 텐데 그런 부분들 웨스트햄이 진짜 좀 뎁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좀 야 이번에 좀 사고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는 웨스트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가 부상이 나고 어디가 빠지더라도 충분히 돌렸을 자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빌라 봅시다. 빌라도 요번에 이제 어쨌든 뭐 챔스를 또 뛰어야 되고 그죠? 챔스를 뛰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강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많네요. 가장 좀 크게 볼만한 건 이제 오나나죠. 수미 쪽에 오나나를 또 보강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단단한 경기 운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좀 큰 게 있죠. 내가 지난 시즌에 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이 에스턴 빌라를 보면서 진짜 아쉬웠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야 이거 맞추는 사람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 이 자리입니다. 자리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 내가 8월 말까지 표 다 드릴게요. 8월 말까지 표 나갑니다. 맞추는 사람 정확하게 어디 자리인지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왼쪽 풀백이죠. 누구? 버미스님. 예, 버미스님 그 8월 말까지 좀 드려요. 아시겠죠? 나는 지난 시즌 에메리 체제를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어쨌든 뭐 디뉴, 그다음 모레노 쪽
예, 이 왼쪽 풀백 자리가 진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쨌든 또 마트센을 데려왔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좋은 영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챔스를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솔직히 내가 지난 시즌에 이제 빌라가 뭐 제일 괜찮게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올 시즌은 챔스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뭐 지난 시즌만큼 리그를 잘할 것 같다 뭐 요 정도 생각까지는 안 듭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력은 있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또 전력에서 디아비도 그렇고 더글라스 루이즈도 나가면서 좀 전력 이탈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또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너무 춥네요. 잠시만요. 와, 에어컨을 16도로 틀어놨더만. 와, 추워갖고 뭐 몸이 막 들들 떨린다. 잠깐만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뭐 빌라 경기도 많이 봤고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지금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두 팀의 맞대결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메리가 기본적으로 로페데기한테 약하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또 웨스트햄이 홈이라는 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에스턴 빌라 프렌을 가기에도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웨스트햄 승을 가기에도 어쨌든 에스턴 빌라가 작년에 잘해줬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진짜 웨스트햄이 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골차 승은 할 것 같고, 아니라면은 무승부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두 팀 다 올 시즌 또 기대해 봅시다. 아시겠죠? 충분히 요 상위권 팀들을 잡아먹을 만한 저격을 할 만한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요 팀들은 좀 기대해 봅시다. 자, 브레스트하고 마르세유하고 브레스트가 챔스 팀이라니. 그죠? 야, 지난 시즌에 진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잘해줬던 멤버들 중에서 이제 브라시에 왼쪽 측면에 이제 브라시에 빠진 거 말고는 나머지 다 있고, 어쨌든 뭐 중원에 이제 멜로라든지 마네티, 뭐 델카스티오, 듀아론까지,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또 아조르케를 또 데리고 왔죠. 임대로 데리고 왔는데 아조르케가 뭐 여러분들은 아조르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조르케가 그래도 자신의 이제 축구 인생 커리어에서 제일 하이 커리어를 찍은 게 리그왕이잖아. 그래서 뭐 마인츠에서 뛰는 것보다 어쨌든 뭐 리그왕으로 요 임대를 온 게 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 시즌 존망 확정 확실히 이제 뭐 챔스 일정까지 병행해야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한다. 요건 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죠? 아무튼 뭐 그래도 작년에 이제 잘해줬었던 멤버들 뭐 어지간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했어요. 야, 데제르비 형님이 욜로 갔죠. 그죠? 이제 빅클럽들한테 이렇게 좀 오퍼가 오고 할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곤조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죠? 기본적으로 곤조가 좀 있어서 아무튼 뭐 데제르비가 마르세유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음바페가 빠지면서 이 리그왕 자체가 조금 이렇게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저는 리그왕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뭔가 선수들 한 명 한 명 내가 딱 이 선수를 짚어가지고 이 선수 좀 클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을 내가 짚어내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리그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뭐 기대해 봅시다, 마르세유. 그리고 요번에 뭐 그린우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와이도 그렇고 또 영입도 하기도 했었고, 뭐 그만큼 이제 나간 선수들도 있긴 한데 데제르비가 잘 살려놓겠죠, 그죠? 그래서 리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는 프리미어리그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리그왕 세리에 다음 주 또 분데스 개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한 주씩 나눠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브레스트가 그래도 뭐 챔스 일정 병행하는 거 말고는 그래도 정상적인 폼을 좀 보여줄 것 같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데제르비로 우리가 좀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경기는 오버 쪽 선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랭스하고 릴하고. 야, 이 경기가 다른 경기들이랑은 좀 다르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 아실 분들은 이미 눈치를 까셨겠죠, 그죠? 자, 일단 랭스. 일단 감독이 바뀌었어요. 엘스네르 감독으로 바뀌었고, 지난 시즌까지 르아브를 맡았던 감독이고, 어쨌든 뭐 전력에서는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뭐 중원에 이제 무네시도 그렇고, 수비 쪽에 아그바두, 그 다음에 뭐 전방에 다람이라든지, 퇴마, 이토준야, 충분히 좋은 선수들 그대로 있고요. 지난 시즌만큼 중상위권은 유지할 것 같아요. 중상위권 유지할 것 같고. 자, 릴. 요번에 이제 폰세카 감독이 AC 밀란으로 가면서 제네시오 감독을 부임했죠. 여러분들은 뭐 제네시오 감독을 뭐 좋게 평가하는 감독도 있고, 반대로 이제 안 좋게 평가하는 뭐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왜냐면 이 제네시오 감독이 워낙 선수들을 잘 찾아요. 좀 이렇게 기량 좋은 선수들 잘 키워가지고 잘 팔고. 그래서 제네시오 감독 밑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서 이제 성공한 선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저는 제네시오 감독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번에 뭐 이적 시장 보면은 릴 같은 경우에 또뭐 요로도 빠지긴 했지만 오른쪽 라인 좀 보강하기도 했고, 어쨌든 뭐 전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야, 릴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죠.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일단 첫 번째는 감독의 성향상 리그와 유럽 대항전이 있잖아요. 리그와 유럽 대항전이 있으면은 유럽 대항전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아시겠죠? 제네시오 감독 성향 자체가 그래요. 자, 근데 어라? 릴이 지난 시즌 4위 하면서 4위면은 뭡니까? 리그왕에서 4위는 뭐예요? 어디 갑니까? 챔스 예선가죠.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챔스 3차 예선을 뛰었는데 마침 이제 무리뉴의 페네르바체를 만났어요. 페네르바체 만났는데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남은 게 플레이오프야. 이제 그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 2위 팀이 챔스 본선으로 직행했고, 그 다음에 3위 팀이 챔스 예선에 참가해가지고 3차 예선 치르고 플레이오프 치르고 거기서 이제 뭐 떨어지든 하든 뭐 이렇게인데, 어쨌든 그 챔스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리그안 팀이 어쨌든 요 세 팀이 이제 본선으로 바로 직행을 하고 4위 팀이 챔스 3차 예선을 뛰어요. 3차 예선 뛰어가지고 이기면은 플레이오프 가고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은 본선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플레이오프야. 플레이오프 이 홈 원정 두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 3일 뒤에 3일 뒤에 슬라비아 프라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요. 야, 3일 뒤? 그러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제네시오 감독 특성상 지금 리그 이 첫 경기, 특히나 이 원정에서의 첫 경기, 나는 크게 이 경기를 뭐 무조건적으로 잡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이 중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이 좋은 멤버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당장에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 앙제 경기까지 리그 경기보다는 오히려 챔스 플레이오프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를 이기는 순간 챔스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릴이 전력을 다해서 뛸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랭스 프렌. 자, 오늘의 멘트는 랭스 프렌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뭐 뒤에 경기들은 좀 대충 해도 되나? 와 입이 뭐 바짝바짝 마르네.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와. 아니야. 뒤에 좋은 경기들 더 있다. 앉아 있어라. 아시겠죠? 뒤에 좋은 경기들 더 있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자, 모나코하고 생테티엔하고 어쨌든 뭐 휘도 감독 체제 그대로 이어지고 지난 시즌 이제 2위 자격으로 요번에 또 챔스 나가고 그죠. 요번에 또 영입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벤예들은 나가고 그죠. 모하메드 카마라 나가기도 했고 어쨌든 뭐 근데 주전 자원들은 또 다 좀 살아 있는 상황이라서 뭐 모나코 그래도 뭐 기대해 본다. 근데 이제 생태찌개를 좀 오랜만에 보죠 그죠. 생태찌개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뭐 생태 경기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어느 정도 역량을 낼지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 모나코가 전력 이탈이 뭐 크게 있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뭐 홈에서 모나코 좀 이겨주겠죠.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거 있더라. 상대전적. 모나코가 생각보다 생태 상대로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 조금 고려한다면 뭐 근데 어쨌든 전력에서도 그렇고 뭐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다 보니까 모나코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딱 그냥 걸림돌 자체가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노아 인테르 자 요번에 일단은 상성이 좀 별로긴 했어요. 요번에 그냥 제가 느낀 세리의 판때기는 어떠냐면 요 위에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예, 왜냐면 어쨌든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깔 게 없고 그죠? 그리고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새 감독 부임하면서 어쨌든 또 보강도 하고 그리고 AC 밀란 감독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보강하기도 했고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그죠? 콘테 감독 오면서 좀 더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탈란타 잘하죠. 아탈란타 와 진짜 루크먼자 날라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볼로냐는 어쨌든 요번에 이제 챔스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이 상위권과 하위권의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질 거는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작년에 이제 UEFA 개수 때문에 이 세리에 팀이 이번에 이제 챔스도 더 많이 나가잖아요. 챔스도 더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나가지? 인테르, AC 밀란, 유벤투스, 아탈란타, 볼로냐 이렇게 챔스 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하고 라치오 이렇게 유로파 가고 파리 피오렌티나까지 컨퍼런스에 출전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상위권 애들이 뭐랄까 대항전 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유럽 대항전 이번에 개편되면서 경기 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요런 것들도 생각하면은 이 세리에 오히려 사고 더 터질라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전력 대 전력빵 차이는 이게 이 갭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 요건 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은데 대항전 때문에 오히려 이게 격차가 더 안 벌어질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인테르 뭐 제가 요 인테르 맘인 건 다들 아시죠? 그죠? 이 심작의 형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인테르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뭐 지난 시즌 인테르 경기 뭐 최소 30경기 이상 봤습니다.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인테르가 잘해줄 것 같습니다. 전력에서도 딱히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이 경기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 요번에 뭐 이적 시장 보면은 뭐 임대였던 애들 완전 이적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 갔었던 애들도 복귀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심자기의 공격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장신 공격수를 좀 활용한다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또 뭐 호아킨 코레아도 임대 갔다 또 복귀를 하면서 뭐 아르나우토비치하고 호아킨 코레아하고 어쨌든 또 뭐 뒤랑도 그렇고 장신 공격수들이 또 최전방에 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뭐 아무튼 인테르는 진짜 뭐 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경기 또 인테르 승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리고 파르마하고 피오렌티나. 자, 파르마. 일단은 승격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죠. 파르마는. 그래서 뭐 지켜봅시다. 어쨌든 나는 승격 팀들은 무조건 지켜보자는 마인드.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 야, 그래도 이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이 피오렌티나에 있으면서 나름 또 팀을 좀 많이 상승시켜 놨고 그러면서 이제 뭐 22시즌, 23시즌 두 번 연속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가면서 되게 좀 그런 뭐 좋은 그건 있었는데 뭐 요번에 어쨌든 감독이 또 바뀌었죠. 예, 감독이 바뀌었고 요 이탈리아노 감독 볼로냐로 가면서 따지고 보면 이제 이탈리아노 감독은 뭐 챔스 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팔라디노 왔습니다. 팔라디노 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몬차에 있었어요. 몬차에 있었던 감독이고. 근데 요번에 또 피오렌티나가 뭐 보나벤투라도 그렇고 수비 쪽에 밀렌코비치도 빠지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이제 지난 시즌에 세리에 경기들을 좀 많이 봤다 보니까 좀 느꼈던 점들이 물론 이제 몬차 경기를 막 많이 보진 않았어. 근데 몬차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느꼈던 게 특히나 이제 원정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내가 느끼기에는 몬차가 전력이 더 나은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정에서 그런 소극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이끌어갔던 팔라디노 감독이라서 요번에 또 선수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승격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요거를 풀어나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팔라디노 감독이 원정에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나는 피오렌티나 승보다는 언더 역배가 좀 더 끌리네. 아시겠죠? 언더 역배가 조금 더 끌리는 경기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역배 쪽으로 볼게요. 자, 엠폴리하고 몬차 일단 양 팀 다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몬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었죠. 발라디노 감독이 피오렌티나로 갔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몬차에 네스타가 부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네스타 맞습니다. 어쨌든 뭐 양 팀 다 잔잔바리 뭐 영입 방출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네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감독 이 연역들을 보니까 뭐 어쨌든 요 1군 그 1부 리그 감독을 처음 하더라고.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겠고.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나는 이 경기는 뭐 지켜보는 게 맞다. 아시겠죠?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게 없습니다.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문화 해무 쪽으로 접근하세요. 자, 이 경기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는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AC 밀란 감독 바뀌었죠. 폰세카 감독. 어쨌든 세리에 경험이 또 있기도 하고 폰세카 감독이 그죠. 잡아낼 만한 팀들은 또 다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영입도 했고. 그리고 토리노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죠. 왜냐면 일단은 뭐 그래도 내 기준입니다. 이거는 토리노가 이제 이반 유리치 감독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반 유리치 감독 오고 나서 어쨌든 요 중위권, 중상위권에 딱 걸쳐진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했고 하다 보니까 야 나는 이반 유리치 감독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워낙 경기에 좀 많이 녹아나요. 그래서
나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 감독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한테 언급할 정도로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아무튼 나가게 되면서 감독도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게 또 지금 이 토리노가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어쨌든 이반 유리치 감독가 밑에서 이제 잘 큰 본조르노라든지 본조르노 요번에 나폴리 갔죠.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베티스로 가면서 어쨌든 요 주전 수비수들에 대한 전력 이탈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영입을 하긴 했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수비 쪽은 아직 합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토리노가 이 어떤 팀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좀 우선적이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주전 수비수들이 빠지면서 그리고 감독도 바뀌면서 수비 밸런스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서 요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내 기준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안 좋게 평가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전방 같은 경우에 뭐 자파타도 요번에 완전 영입했고 그다음에 뭐 사나브리아, 벨라노바 뭐 그 이제 중원에 이제 리치랑 일리치 이렇게 있으면서 또 요번에 공격적으로 이제 최아담수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오히려 더 활로를 띨 가능성도 있긴 하겠구나. 요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이제 야 폰세카가 뭐 충분히 잡을 거는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수비 라인이 토리노가 좀 부실해져 있다 보니까 야 밀란이 충분히 잡을 거는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토리노의 전방 중원까지 전력들도 어쨌든 뭐 공격을 가담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기량이 좀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 이 경기 저는 밀란 승에다가 오버 그러니까 승도 좋아 보이고 오바도 좋아 보여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그냥 토리노의 약점을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이거죠. 토리노의 약점을 생각하자면 밀란 승이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토리노의 지금의 좀 장점을 생각하자면 강점을 생각하자면 오버가 괜찮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뭐 선택적으로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밀란 승에다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사수나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어차피 이 두 경기는 그 안 볼 거니까 이제 언더 가지고 이거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개막 이제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막 경기들 다루면서 이제 어쨌든 라리가도 내가 분석을 해주고 있잖아. 근데 진짜 경기 볼 때마다 잠이 존나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안 볼 거라서 그냥 이거 문화 해놓죠.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밀란 마헤는 빡셀까요? 그냥 이제 토리노의 단점을 생각하자면 또 뭐 밀란 마헨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 지금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나도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지만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이번에 이 상위권 팀과 이 중하위권 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내가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잡을 땐 잡겠구나. 요 생각에 어쨌든 나는 AC 밀란이 그래도 조금 더 우선적이지 않겠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시 보기 끊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